대북전단을 문제 삼으며 전면에 등장했던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또다시 대남 담화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군사행동까지 암시했는데 연이은 강경 모드 이유가 뭘까요? 정치부 정기혜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혜 기자. 네. 처음에는 대북전단을 문제 삼았는데 사실은 이 대북전단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분석들이 힘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열흘 전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을 문제 삼으면서 최근 남북 간 긴장 국면이 조성이 됐죠. 특히 5월 31일, 그러니까 탈북민 단체가 드론을 사용했다고 한 날을 콕 집어서 언급한 만큼 대북전단에 매우 예민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후 해당 단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수사 의뢰, 법인 설립 취소 등 우리 정부의 대응에도 북한은 연일 남측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급기야 김 부부장이 군사적 대응까지 언급하고 나선 건데요. 사실은 대북전단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정부의 화가 단단히 났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전문가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명확하게 북한은 처음부터 이 대북 전단 살포는 일종의 수단과 명분, 핑계 정도고 남한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겠다라는 의도가 담화에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 2월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이제 20주년 되는 날입니다. 네. 2000년 6월 15일이었으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메시지가 이제 예고가 된 상태일 텐데 일부러 6.15 앞두고 이런 담화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감안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의 대선 일정도 고려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대북전단 담화부터 이번 도발 경고까지 치밀한 계획하에 단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 경고 기억하시죠? 예. 북한 입장에선 지난해 연말까지 미국에게 충분한 시간을 줬다는 거죠. 또 약속을 안 지킨다면서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등 시그널을 줬다. 결국 참을 만큼 참았으니 제대로 된 걸 내놔야 한다.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은 형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누적된 불만에서 비롯된 것 같고요. 예. 지난 2년 동안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기라든지 억류한 사람을 내놓는다라든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나름대로 해왔다. 다만 그 조치들이 자기네들이 생각한 것만큼의 보답을 못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가능성도 불투명해지면서 임기 전에 도 아니면 모, 이번엔 끝장을 보겠다, 이런 계산하에 긴장 조성을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 만큼 긴장 조성의 수위를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올릴 거다, 이런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대남 대미 메시지 성격도 있지만은 내부 결속 의도도 크다. 또 이런 분석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김여정 부부장 등의 대남 비난 담화와 규탄 시위를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 조선중앙TV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이 남측에 있다고 화살을 돌리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미국과도 설전을 벌이면서 북한 내부의 심각한 경제 상황이 유엔 제재, 미국 때문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올해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에다가 대중국 수입이 90% 이상 급락한 상황이어서 코로나19 등 야심차게 추진한 원산 갈마지구 등의 관광이 코로나 사태 등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 원산 갈마지구는 얼마 전 보도 보니까 공사가 아예 중단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네. 전문가 얘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코로나 국면이라든가 또 제재 국면이 지속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경제적 성과를 거둘 수 없는 측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전체적으로 터닝을 하는 부분에서 안보의 영역, 그래서 이제 그 북한 주민들의 어떤 시선을 약간 분산시키면서 신선을 옮기고 또 그러한 책임 자체를 미국이나 한국에 돌리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 국면을 보면 말이죠.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 선제적으로 방향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 네. 이후에 구체적인 조치들이 이렇게 뒤따라서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김여정이 연일 이 전면에 나서는 이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김여정의 중요성을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2인자로서 또 대남 총책으로서 김여정의 정치적 위상을 대내외에 각인시키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문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김여정이 남북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방향성은 지금은 좀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지난 5일 노동당 통일전선부 담화에서도 김여정을 대남 사업을 총괄하는 제1부부장이라고 공식화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과 당, 국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았다. 사실상 2인자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백두혈통인 김여정의 입을 통해서 최고 존엄, 그러니까 김정은이죠. 김정은을 건드리는 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를 발신하는 동시에 김여정의 충성심을 보여줘서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선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하지 않는 건 뭔가 결정적인 변화등이 필요할 때 모습을 드러낼 거란 분석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뭐 남북 관계 겨울이 좀 확실히 다가오긴 온 것 같습니다. 이 군사 도발 가능성까지 내비친 만큼 특히 또 접경 지역 주민들 안전이 또 걱정이고요. 빈틈없는 준비 태세로 잘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 추적 정규혜 기자였습니다.